안녕하세요.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부담부징여를 조금만 더 파볼까 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고 난 뒤에 신고와 납부까지 했는데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이것을 5년 안으로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난 뒤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재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반드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왜 이 규정이 생겼을까요? 증여자가 만약 직접 자산을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만 발생을 하겠죠. 근데 한번 증여를 거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각각 누진세가 나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덜어지겠죠. 그리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에 비해서 증여를 한번 거치면 증여를 거치면서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납세자의 세부담이 덜어집니다.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도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2월과세를 적용받게 될 양도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가지 케이스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에 그 자산을 취득할 시점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을 시점에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말만 들으니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6년 전인 2016년에 아파트를 3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아파트를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 원이기에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8억 원에 매도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부부 입장에서 바라보면 3억 원에 사서 8억 원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우자 공제를 한번 활용해서 증여를 하고 그래서 아내가 6억에 이 집을 취득해서 8억에 파는 것이니 양도 차익은 5억에서 2억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에 5년 안으로 팔면 아내가 이 집을 판 것이 아니라 남편이 3억에 사서 8억에 직접 판 것으로 가정을 하고 5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 속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계 좀비 속 2월과세 적용 기간이 내년부터는 기존 5년에서 무려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로 땡겨서 하시는 것이 당연히 무척 유리할 듯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2월과세는 토지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일부에만 적용이 됐었고 주식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기간은 똑같이 5년은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1년입니다. 주식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있다가 파셔야지 2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이 있을 때는 2월과세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나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2월과세에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2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월과세를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처분 일정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좀 조기에 처분 의사가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증여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당장 처분 의사가 없는데 증여는 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안으로 증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0년이 아닌 5년의 2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텍스토리의 세무사 박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